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업데이트된 GPT-4o의 데이터 분석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기능은 바로 한국에서도 배포가 돼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GPT-4o의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능이죠. 인터랙티브 테이블, 즉 표와 차트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신러닝 모델링까지는 하지 않고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리포트 초안까지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셋은 여행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골라봤는데요. 그래서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페이지 연간 조회수나 외부 체크인 수, 외부 체크인에 대해서 받은 총 좋아요 수, 다른 사람의 외부 체크인에 준 총 좋아요 수,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남긴 연간 댓글 수, 소셜미디어 페이지 팔로우 여부 등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행동에 관한 데이터와 가족 수, 고용 상태 등 사용자 데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업로드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컴퓨터에서 바로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 한번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저렇게 파일을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업로드한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선택해서 불러왔고요. 저희가 데이터셋을 분석할 때 항상 먼저 하는 질문이죠.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되게 빠른 걸 느끼실 텐데 저번에는 제가 테스트 영상을 녹음하고 2 배속이나 3 배속으로 했는데 이 GPT-4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배속 그대로 녹음을 해서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르다는 걸 느끼고 아까 말씀드린 저런 17개 컬럼 정보들이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행동 그 데이터들이 저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에 맨 처음 10 개를 항상 저는 콜앱에서 분석을 할 때 확인을 해 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랙티브 표로 보여 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가장 큰 기능이 인터랙티브 표하고 차트 기능이니까 그랬더니 저렇게 인터랙티브 기능 표를 보여줘서 확대를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의 컬럼들이 저렇게 보여지고 저 컬럼이 어떻게 보면 타겟 컬럼이죠. 머신러닝 모델링을 한다면 사용자가 제품 사용했는지 여부니까 저거를 파이 차트로 한번 그려 달라고 해서 바로 또 인터랙티브 그래프 기능, 차트 기능도 바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제 저렇게 인터랙티브 차트가 그려지고 한 15%가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고 나머지는 아니네요. 그래서 저거 하면 정적인 걸로 변환할 수 있고 저기선 또 색상을 또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랙티브 차트에서는. 변경을 한번 해 봤고 다운로드도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차트를 다시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창을 축소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계속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질문이죠. 그 데이터셋의 범주형 컬럼과 수치형 컬럼으로 나눠서 기초 통계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고 우선 범주형 컬럼들의 컬럼 이름을 행으로 하는 표로 만들어서 기초 통계를 보여주고 그다음 주요 내용을 몇 가지 포인트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기 옆에 잘려서 그런데 근데 이제 범정 같은 경우에는 채빈 값이랑 뭐 고유 값이 몇 개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뭘 오해했을까 싶어서 기초 통계를 보여주고라는 말을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프롬프트로 돌아가서 챗GPT-4가 오해할 만한 것 같아서 저기를 "기초 통계를 보여주고."라는 말을 다시 한번 넣었어요. 얘가 어떤 때는 척하면 착 알아듣는데 어떤 때는 좀 자세하게 적어야지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했더니 이제 범주형 컬럼들의 개수라든가 그다음 고유값 그리고 가장 많은 채빈값의 개수 요렇게 다 보여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는 2 배속이나 3 배속이 아니라 테스트한 영상을 녹음을 해서 그대로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걸 보는데 그러면 이 컬럼별로 유니크 값은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범정 컬럼들의 고유 값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고유 값들을 리스트에 담아서 요 표에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바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 거고요. 예전 같았으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시 표로 보여 달라고 해야 될 텐데 여기 바로바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새로운 컬럼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각 컬럼별로 어떤 유니크한 그 범주형 값들이 있는지 저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그 보시면 중복된 값들이 좀 보이거든요. 특히 두 번째 컬럼의 디바이스를 보시면 안드로이드 OS, 그다음 소문, 안드로이드 대문자, 소문자 막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각 컬럼들의 고유값에 중복적인 의미를 가진 값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정지하면 좋을지 각 컬럼별로 의견을 제안을 해달라고 했고요. 뭐 제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조금 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각 컬럼별로 제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컬럼별로 어떻게 중복된 값을 전처리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해주는데 첫 번째 컬럼은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뭐 그 소문자 대문자를 소문자로 다 바꾸자. 그 다음에 저런 걸 통일하자. 그 결특지는 뭘로 대체하죠.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다 숫자여서 정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는 저 3라는 게 숫자로 변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제를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도 없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그 yes, no, 1, 0이 다 섞여 있으니까 1, 0을 yes, no로 변환해서 통일 값을 이제 중복적인 값을 제거를 해서 조금 더 통계를 잘 내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도 yes, no, 5가 있으니까 5는 no로 변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제안한 대로 데이터셋을 정지하고 기초 통계표도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제를 해주고 그거를 유니크 값들을 업데이트 해줬는데요. 다른 컬럼들은 이제 중복된 값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 특히 마지막 컬럼들은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지금 안드로이드하고 안드로이드 OS, others 요게 이제 중복된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저 셀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OS라고 적어야 되는데 제가 CS라고 적었네요. 안드로이드 OS는 안드로이드로 그 다음에 other은 others로 정제해달라고 제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중복된 값들이 제거돼 보이는데요. 그럼 이걸로 이제 범주형 데이터 기초 통계를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정제도 해 봤고요. 이제 수치형 컬럼들의 기초 통계를 마찬가지로 컬럼 이름을 행으로 하는 그 표로 만들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수치형 컬럼들은 그래서 이제 평균하고 그 25% 수,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75% 최소 최대값, 요런 것들을 보여주죠. 수치형 데이터라서. 그래서 각 컬럼별로 나머지 컬럼, 수치형 컬럼들의 저런 분포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그럼 주요 내용을 몇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각 컬럼별로 평균이 얼마고,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분포한다. 역시 평균이 얼마고 주로 어느 값 사이에 분포한다. 요런 것들 얘기해 주는데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이나 어떤 전처리를 해야 되거나 이상치가 있는 그런 특이사항들을 특징이나 데이터셋의 특징이나 특이사항을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저는 일반적인 디스크립션을 얘기해서 네, 다시 고칠까 하다가 이제 그냥 냅뒀고요. 사실 저거를 읽는 거나 아니면 각 컬럼별로 저런 값들을 머릿속으로 확인하는 게 비슷할 수 있어서 주요 특징들을 얘기해 달라고 할 걸 그랬나 봐요. 이상한 내용, 이상치나 특이사항이나 이런 걸 얘기해 달라고 했었어야 되나 봐요. 일단 그렇게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수지형 데이터 같은 경우 수지형 컬럼 같은 경우는 이제 결특치가 많아서 그 각 컬럼별로 결특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역시 각 컬럼별로 결특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제안을 해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범주형 컬럼들 아까 그 중복값만 처리하고 결특치 처리 안 했다고 걔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결특치 처리 방안을 얘기를 해 주네요. 그래서 뭐 결특치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연간 페이지 뷰 수는 평균값으로 하는 게 좋겠다. 어떤 건 중앙값으로 하는 게 분포를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지가 알아서 어떤 건 평균값, 어떤 건 중앙값이 조금 더 한 주요 경향을 텐던시를 유지하는 데 유효하겠다. 결특치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줬어요. 어차피 사람이 분석한다 해도 뭐 시각화를 다 뜯어보고 한데도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러면 저는 요 방법으로 데이터 정제를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제하고 그러면 이제 정제된 데이터셋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이 기초통계표 말고. 그때 이제 정제를 다 해서 저렇게 표를 데이터셋을 확인해 주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초 통계를 확인하고 전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역시 범주형이랑 수치형 데이터로 수치형 컬럼으로 나눠서 이제 시각화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범주형 컬럼들의 분포나 패턴을 잘 알 수 있도록 시각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범주형 컬럼이 아까 6개인가 7개였죠. 그 별로 저렇게 그래프를 6개네요. 6개를 그려주는데 각각 클릭을 하면 그 그래프가 다 인터랙티브 차트로 파이 차트나 바 차트, 뭐 선형 차트 이런 거 다 인터랙티브를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클릭을 하면 저렇게 색깔을 변경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정적 차트로 변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색깔 변경해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기 하나씩 색깔 변경을 해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요거를 한꺼번에 이제 그리드 스타일로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말고 그리드 스타일로 한 페이지에 모두 나타내 달라고도 해봤습니다. 굳이 제가 저 말도 적었네요. 인터랙티브 아니었대. 그리드 차트는 인터랙티브 지원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의 범주형 데이터들의 시각화를 저렇게 보여주고 저 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드는 색상 변경이 안 되죠. 그래서 저 페이지 전체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까 그 제품을 사용한 사람, 안 사용한 사람, 그 다음 주요 사용하는 기기는 태블릿하고, 그 다음 iOS and 안드로이드 보스가 두 번째로 많았고요. 세 번째가 그 외부 체크인 수는 한 번 또는 두 번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가족 수는 3명, 4명 이렇게 많은 걸 한 번에 시각화로 아까 기초 통계 분석했던 내용을 시각화로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형 컬럼들의 분포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스타일로 보여달라고 했고요. 이제 범주형은 저렇게 바 차트로 보여줬는데 수정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 플랫이나 뭐 히스트 뭐 이런 걸로 보여주겠죠. 분포를. 그래서 저렇게 디스트 플랫으로 보여준 건가요? 위에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그리드 스타일로 인터랙티브 차트는 지원하지 않아서 저걸 통째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요. 그럼 요 그래프는 하나씩 뜯어보지 않고 그래프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각 이제 컬럼별로 저런 특징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어느
값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느 값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고 비중이 많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특징적인 거나 뭐 이상적인 내용은 없어? 라고 좀 이상적인 내용을 물어봤고요. 사실 이걸 좀 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균일하다,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균일하다, 이상치의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위에까지 갔나 보네요. 그래서 분포 요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어떤 값 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5번 같은 경우, 5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를 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값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저런 것들을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는 얘기해 준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특징적이거나 이상적인 내용은 없어라고 했을 때는 잘 분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는 비대칭이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 번째는 10명 같은 경우는 데이터 오류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부 이상치, 100을 넘는 값의 경우 일부 이상치로 보인다. 그 다음 5번은 정규 분포에 가까운 것 같다. 6번은 주로 체크인 한 다음에 지난 주수를 얘기하는 데이터 컬럼이어서 0과 1주 사이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주로 이제 최신성을 나타내는 사용자들이 접속을 최신성을 나타낸다는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접속한 사람이 많다라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챗GPT가 제안한 프롬프트 중에 그러면 이제 컬럼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수치형 컬럼들의 상관관계를 저렇게 히트맵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강한 것들을 몇 개 얘기하면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높은 것들, 상관관계 높은 거 위주로 얘기를 해서 0.87이 있었나요? 0.87이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외부 체크인의 준 좋아요 수와 여행 페이지에 남긴 댓글 수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외부 체크인에서 받은 좋아요 수와 준 좋아요 수는 상관관계가 높아 보인다. 그리고 페이지 조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댓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외부 체크인에서 받은 좋아요 수와 댓글 수가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외부 체크인 활동이 활발한 사용자가 페이지에서도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0.87이나 0.83 이런 숫자들은 지금 안 보이는데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챗GPT 착각이 엄청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챗GPT의 착각이 엄청난 건가요? 일단은 질문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 체크인에 좋아요를 많이 주고 많이 받은 사람들이 페이지에 그러면 활동도 활발하다는 거네? 그랬더니 뭐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외부 체크인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외부 체크인 이벤트나 여행 페이지 댓글 활동들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이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간단한 분석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어떤 분석이나 전략 같은 걸 세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 내용을 요약해서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주요 내용을 요약해줘라고 얘기했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기초 통계 분석이라던가
그 결측치, 그다음에 중복적인 값 처리를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시각화를 어떻게 했다, 상관관계를 어떻게 했다, 이제까지 분석한 내용을 저렇게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도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PPT 문서를 작성하고 다운로드 링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PPT 문서를 작성해줘라고 하면 PPT 그 링크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담은 내용들을 저렇게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각 순서대로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저렇게 PPT 문서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 슬라이드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저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치형 컬럼, 기초통계 서머리, 그 다음에 분포 시각화, 그 다음 컬럼들 그림, 상관관계 분석 저런 내용들을 PPT에 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해서 오류가 나네요. 그래서 챗GPT가 다시 저렇게 또 네 번째인가요? 몇 번째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오류가 안 나야 될 텐데요. 다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오류가 안 나고 분석 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고 있는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몇 분째 계속 분석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서 이 창을 닫고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전히 창을 닫은 화면에서도 분석 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고요. 원래 코드 인터프리터가 1분이 넘게 돌아가면 오류 메시지가 떠야 되는데 지금 코드 인터프리터가 1분 이상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한 5분, 4분 되는 시점에서 제가 저 링크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링크를 새로 고침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행히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석이 완료가 된 상태였는 건지 어쨌든 다운로드 링크가 있어서 저 링크를 클릭을 하고 PPT 파일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챗GPT가 작성해 준 그 초안 내용 저희가 분석할 때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셋이 몇 개다 그 오버뷰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인사이트까지 나와 있는데 무려 27장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느라 시간이 걸린 건 알겠는데 진짜 오류가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셋 그 몇 개 행에서부터 몇 개 컬럼이다라는 내용에서 범주형 컬럼의 서머리, 수치형 컬럼의 서머리 뭐 저런 내용들이 장표 하나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서머리 내용이 지금 보시면 주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내용은 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삭제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분석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장표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범주형 컬럼과 수치형 컬럼의 기초 통계 분석 결과를 몇 줄로 작성해 줘. 이렇게 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용들이라서 챗GPT가 그걸 충실하게 정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분석 목표에 따라서 없앨 건 없애고 수정할 건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하나씩 붙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챗GPT가 그 PPT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서 그래프를 하나씩 그리는 코드가 보였는데 이렇게 하나씩 그래프가 붙어져 있고요. 수치형 컬럼까지 이렇게 하나씩 다 붙어져 있고 근데 그리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생성한 그리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편집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피스 365를 구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디자인 아이디어가 뜨죠. 그런 걸 통해서 편집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걸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히트맵이랑 마지막 장표에 인사이트하고 마케팅 제안들이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을 좀 뎁스 있게 써달라고 하기에는 오늘 분석 뎁스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뎁스가 부족한 걸 감안하고 요런 부분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히트맵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론 부분을 마케팅 전략을 몇 가지를 제안해 달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GPT-4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확실히 그 속도가 빨라진 걸 느끼셨죠? 오늘 보여드린 영상이 제가 기존에 2배속, 3배속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말하는 속도는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성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다는 거는 표를 확대해서 그 표가 바뀌는 걸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았는데, 코렉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게 데이터 분석한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테이블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챗GPT한테는 계속해서 말로 그 테이블을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일일이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저 표를 인터랙티브 표 같은 거를 확대하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경된지도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데이터 통계를 작성하면 피벗 테이블도 바로 볼 수 있어서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차트, 즉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색상들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배경색은 수정을 할 수 없으니까 배경색 같은 경우에는 챗GPT한테 미리 어떤 색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인터랙티브 차트에 가서 원하는 색상으로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챗GPT-4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대충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때도 있고, 또 자세히 얘기했는데도 엉뚱한 결과를 내놓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얘기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그때 그 시점의 대화로 돌아가서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다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데이터 분석하고 문서 작성에 걸린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